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없고 그렇게 욕을 듣고도 괜찮습니까? 감정적 상처의 기록.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 책은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한 원인과 그 해법을 모두 담았는데요. 불안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노골적이어서 유쾌하고 해법은 완전 명쾌합니다. 저자가 밝히는 불안의 원인은 5가지. 사랑결핍, 속물긍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불안에 대한 해법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저자의 주장이 잘 녹아있고 번역을 또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결핍.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없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 그것만큼 또 힘들고 불안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속물근성.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감정적 상처의 기록. 세 번째, 기대. 수많은 과학기술 발명품이 일상생활을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지평에도 변화가 왔다. 내년도 작년과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환론적인 낡은 세계관은 사라지고 인류는 매년 완벽한 상태를 향해 진보한다는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세계관도 있었구나.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기술이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거나 이렇지가 않았죠. 거의 몇천 년 동안의 인류가 살아왔던 생활 환경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지금은 10년,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었고 이런 편리한 생활을 기대하지도 못했었죠. 지금 태어난 저희 세대들은 과거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인류는 계속 발전하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매년 완벽하게 진보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라는 자각을 한번 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이 책이 굉장히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반면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 우리는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인류가 어느 정도 평등하다라는 기준을 갖게 되었잖아요.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계급 사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노예 계급이다 라고 태어났으면 사실 그 이상을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평등 사회라고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궁창처럼 사는 건 너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오히려 판단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정말 SNS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럼으로써 좀 더 불안함? 나만 좀 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비교가 더 우리 삶을 불안하고 좀 궁핍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능력주의.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다섯 번째, 불확실성.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다.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간의 불확실성만 아니라 수많은 직업 관행과 역학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이렇게 저자는 5가지로 불안의 원인을 나열했는데요. 이 이상 또 불안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약간 인간 본성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런 불안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불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얼른 저자의 해법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법 빠밤. 첫 번째, 철학.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위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한다. 우리는 철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후광 없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놨는데요. 쇼펜하워는 묻습니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그렇게 욕을 듣고도 괜찮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합니다. 안 괜찮으면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고 내가 화를 내야 옳소? 약간 철학자들은 좀 마음 수양이 되신 분들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떤 모욕이라도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어떤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런 철학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샹, 마이웨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법, 예술. 예술을 잘 알지 못해서 제인 오스틴 소설처럼 예술 작품은 세상에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속물적 관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주인공에게 닥친 비극과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할 것인가.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3. 즉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 다른 부는 없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네 번째, 종교, 기독교.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지위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네.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5번째, 보헤미아. 지위에 대한 불안의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 마음에 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상으로 아주 잘 불안에 대해서 총망라해 주신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고, 오, 그렇지. 이럴 때 내가 불안하지? 되게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인간의 존재가 염려, 불안해하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에 있어서 불안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자 일상적 현 존재에게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내가 불안이라는 기분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는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하이데거님께서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기 위해서 철학과 예술 작품을 많이 접하고 사색하고 죽음을 떠올려 보면서 보헤미아처럼 모든 중심엔 나를 세우자는 것.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나도 유명한 사람도 모두 다 동등하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명한 스테디셀러 알랭드 보통의 불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